13번이 뭐냐면 13번 사례 문제요. 이것이 뭐냐면 대리예요. 대리. 우리가 보면 이제 대리라고 하는 것을 딱 보면 여기 보면요. 13번 보세요. 이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냐. 대리는요. 13번 같은 유형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예요. 그러니까 대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권대리 앞에 있잖아요. 앞은 이렇게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갑의 대리 을은 갑소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말을 가지고 여기는 내가 지금 모든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들을 어떻게 하냐면 순서에 따라서 내가 이게 먼저 정리를 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여기요. 대리권을 범위에서 기억, 그 다음에 현명주에서 디귿, 뭐 대리행위 하자에서 뭐 디귿, 이렇게 해서 5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요. 말은 갑의 대리 을은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여기저기서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볼까요? 1번요. 대리권의 범위 기억이요.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말할 수 있다.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이 될 권은 계약금과 중도금이나 잔금을 말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자, 7페이지 보세요. 니은요.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았죠. 체결. 그런데요. 수여받은 을이 매수인 병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 그럼 잔금을 수령하였다. 대리권의 범위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딱 되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본인이 지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잔금을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그래서 병의 잔금 지급 채무는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퀄 갑에게 법률 효과 귀속이죠. 전달하지 않아도. 왜요?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그래서 갑에게 법률 효과 귀속이죠. 그럼 옆줄 긋고 뭐라고 쓰자면 병은 갑에게 등기 청구 가능. 병은 갑에게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2번이요. 대리권의 소멸이죠. 기억. 을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뭘 했다? 파산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요.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이죠. 계약 파산했다 그러면 뭐죠? 줄거. 이미 파산. 그럼 대리권 소멸이죠.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파산했으니까 대리권 소멸이니까 이 을을 뭐라고 한다? 무권대리라고 하죠. 알겠죠? 그래서 맨 앞에 을은요. 을이 무권대리. 왜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대리권이 소멸했으니까. 파산이니까. 그 다음에 병이 누구죠? 상대방이죠? 선의무과실을 줄고요. 선의무과실을 뭐라 한다?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해. 이러면 우리 무권대리 있죠? 이런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정당한 이유. 이것은 무권대리고요.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이죠? 그럼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이 정당한 이유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선의 플러스 뭐다? 무과실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는 한 끗 차이라고 그랬죠? 그 한 끗 차이가 뭐냐? 무권대리다. 그러면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이 있다. 그러면 뭐가 성립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자, 니은은요. 을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이렇게 돼 있죠.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마찬가지죠. 대리인으로 되고 난 다음에 파산 선고, 대리권이 소멸하죠. 써봐 거기다가요. 뭐라고 쓰면 파산 선고 받은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 시 대리권 소멸 X. 파산 선고를 받은 대리인을요, 을을요, 대리인으로 선임하죠? 그러면 대리권 소멸하지 않아요. 우리가 대리권 소멸은 멀쩡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나중에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대리권 소멸해. 멀쩡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피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을 때 대리권이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을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파산 선고를 받으면 대리권 소멸하고요. 디귿, 을의 계약 체결이 대리권 소멸 후에 이루어졌다. 그럼 무권대리죠? 그럼 병이 선임안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선임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무과실이 있어야 돼.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런 말이고요. 니은은요, 을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이를 알지 못한 병이 과실 없이 을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과실 없이 그랬죠. 알지 못한 병 선이죠. 과실 없이 그럼 뭐죠? 무과실이죠. 아니죠. 선이 무과실이죠. 대리권 소멸했는데 선이 무과실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표현 대리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이것은 2번은요. 대리권 소멸이 되지만 봐봐. 기억하고 그 다음에 디귿하고 니을 동그라미 봐. 기억 디귿 니을. 이것은 거기다가 묶어가지고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예요.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그러니까 대리권이 소멸하면서 그럼 무권대리죠. 선이 무과실이면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현명을 보세요. 기억. 을이 매매계약서에 을이 누구냐? 줄곧 동그라미 대리인이 그 다음에 갑의 이름을 기재. 갑이 누구죠? 본인이죠. 갑의 인장은 날인, 본인의 인장은 날인하죠.
그러면 유효한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서명 대리 이렇게. 니은 을이 갑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을의 이름만 기재 줄고요. 갑의 위임장을 제시. 그다음에 을의 이름만을 기재. 을의 이름만을 기재했단 말은 현명 X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갑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보죠. 그런데 대리인의 행위로 보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누가요?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 말은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의 행위로 보죠.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죠. 여기서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 말이 바로 알았거나 상대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상대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디귿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렇게 됐어요.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줄고요. 그것을 뭐라 한다? 현명이라고 얘기하죠.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을 위한 것으로 본다. 현명하지 않으면 본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 을을 위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니은 틀렸고 디귿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을 갑의 부동산을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마치 갑인 것처럼 행세했다. 여기 뭐요?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누구한테요? 갑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래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했죠?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가 똑같다? 니은하고 니을이 똑같다. 니은하고 니을이 똑같다. 중요한 것은 뭐다? 여기서 만약에 을이 만약에 대리인이 아니다. 대리인이 아닌데 본인처럼 행세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알겠죠? 미음.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래 됐죠? 그럼 미성년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봐봐. 위임계약, 중국어 위임계약. 위임계약은 계약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본인이나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 가능. 본인이나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가 가능해. 그런데 비교. 수권행위는 본인만 취소 가능. 왜냐하면 위임계약은 계약이죠.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2개죠, 2개. 2개니까 누구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수권행위는 누구만 한다? 본인만 하죠. 그러니까 누구만 취소한다? 본인만. 대리인은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대리행위에 하자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한번 봐봐. 대리행위 하자, 기억.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줄고 봐. 그러면 여기서요, 대리인이 기망을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었죠? 상대방의 기망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했죠. 그러면 취소권은 누구한테 있다? 본인한테 있다. 그래서 갑은 취소할 수 있다. 너는요, 을의 기망행위로 줄고 봐. 말이 다르죠? 기억하고 니은하고. 이번엔 을이 기망을 했죠. 그러면요, 상대방은요, 본인이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니은이 틀렸죠? 디귿은요, 상대방의 사기죠. 상대방의 사기로 매매계약이 취소가 되죠. 그럼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뭐란다?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우리는 여기는 어떻게 하죠? 지금 이 병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죠? 취소 동그라미 바로 옆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인한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줬다고 해봐. 그거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하고 상대방이 부당이득 반환이. 왜요? 계약에서 모든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간다 이 말이죠. 니은은요, 갑이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계약 체결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그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본인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 을이 아니라 갑이다. 틀렸어. 을이다. 을을 표준으로. 옆에다 써. 뭐를 쓰냐? 본인의 지시. 본인 갑이죠? 본인 갑의 지시가 있는 경우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을 해. 그런데 본인 갑이 지시했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자, 미음은요, 을이 갑을 위한 계약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을이요, 갑을 위한 계약임을 표시한다. 갑이 누구죠? 본인이죠. 본인을 위한 계약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러면 병은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거기 줄고요. 알 수 있었던 경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위임장을 제시한 경우 이 말이죠. 위임장을 제시한 경우 계약의 효력이 누구한테 미친다? 본인 갑에게 미친다. 이렇게. 자, 5번 대리인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대리인의 능력이 되어 있어요. 기억, 만일 을이 미성년자다.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 명의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니은 을이 누구이더라도 미성년자이더라도 병과 책이란 계약은 누구에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디귿 갑이 피한정 후견인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미성년자 말이랑 똑같죠? 똑같죠.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인 이유로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은 누구한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 자, 복대리죠? 기억. 을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을은 을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OX? O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죠? 그러면 맨 끝에 서 갑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런 말이죠. 니은 을이 선임한 복대리인 정은 그랬죠? 을이 선임한 복대리인 정은 동그라미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죠. 따라서 누구의 이름으로 법령이 난다? 갑의 이름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 을이 선임한 복대리인 정 줄고 디귿 을이 선임한 복대리인 정 이퀄 언제나 이미 대리인 이 말이죠. 복대리인 정이요. 복대리인 정에 을이 선임한 복대리인 정의 복대리인은 을의 대리권을 소멸해도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근데요, 지금 보면 을이 선임한 복대리인 정의 복대리권은 나는 복대리인인 줄 알았어요. 말이 앞으로 안 되는 거예요. 복대리권은 이게 그럼 맞죠? 이제 을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복대리권은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넘어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죠.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X. 리얼 법정 대리인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우리는요,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하죠.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죠. 그런데 복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줄고 정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죠. 그러면 을은 갑이 되어 정의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죠. 옆줄 긋어 법정 대리인 을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 옆줄 긋고 무과실 책임. 그때는 무과실이에요. 그런데 본인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죠. 그럼 무슨 책임이에요?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이 있다 이란 말이죠. 이해됐죠? 그럼 봐봐. 여기까지가 있는 것들이 몇 문제가 된단 말이죠. 몇 문제가 항상 다 이런 식으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해서 을이 병하고 계약처리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이런 것들이 퍼져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대리권이 있다 그래서 지문 5개를 암기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됐죠? 그럼 14번은 보셔요. 14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의 토지를 매도했다. 다음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봐, 여기서부터. 이건 이제 뭐냐면 무권대리예요. 자, 무권대리죠? 몇 번이죠? 지금 무권대리가? 14번. 14번 무권대리예요. 자, 무권대리 이건 본인 갑이죠? 그래서 본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병이죠? 병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을이죠? 을을 뭐란다? 무권대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권대리. 알겠죠? 그럼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이 상대방은요, 먼저 선인 경우 뭘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고요. 철회권. 그 다음에 여기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요. 뭐 할 수 있다? 채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럼 철회권 행사하죠?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확정적 무효가 되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아무도 책임을 안 져. 그래서 상대방이 철회하게 되면 갑은 병에게 병은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최고라죠? 최고한 것은 어떤 기간? 상당한 기간. 상당한 기간 중에서 최고하죠? 그런데 확답을 뭐 하자면 확답을 발신주의 발하자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에요. 추인 거절이 뭐가 되냐?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하냐? 누가요? 무권대리인 을이 병에게 책임을 져요. 그래서 책임을 진다. 을이 병에게 무권대리인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을 하지 않는 경우죠. 그럼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 뭐한 후? 지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만약에 본인이 추인한다. 본인이 뭘 한다? 추인.
추인한다 이 말이죠. 지난 후 추인한다. 상당한 기간 지난 후 본인이 추인해. 이런 경우도 뭐로 본다? 그것은 추인 거절로 본다. 왜요? 상당한 기간 지나면 바로 뭐로 보니까? 추인 거절로 보니까. 이런 것은 추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추인 거절로 봐.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요. 본인은 뭐를 한다? 본인은 먼저 추인할 수 있죠. 그것을 추인권이다. 그 다음에 추인 거절권이다. 추인을 거절하죠.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뭐다?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되니까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그럼 추인권이죠. 추인권은 뭐다? 다른 약정.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언제요? 대리행위 시. 대리행위 시에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그래서 대리행위 시에 소급하여 유효가 돼. 그래서 계약은 2월 1일 계약했다. 추인은 10월 1일 했다. 그래도 언제? 2월 1일부터 유효가 된다. 유효가 되면 갑은 병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무권대리는 뭐다? 무과실 책임이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니까 대리인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무권대리 책임지려면 본인 갑은 뭘 한다? 추인을 거절해야 돼. 추인을 거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 병은요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즉 무권대리인 것을 전혀 몰라야 된다 이 말이죠. 선의 무과실. 그 다음에 대리인 을은요 을은 대리권을 증명을 못 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하면 유권대리가 되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가 유권대리에서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니까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무권대리는 무효니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럴 때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상대방 병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을 하든지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 상대방 병의 선택 아주 중요하죠. 여기요 만약에 대리인이 만약에 미성년자다 그러면 행위 능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이야. 우리가 이제 적어도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가 무권대리 그러면 이 기본적인 틀은 알고 있어야 되죠. 알겠죠? 물론 여러분요 여기 보면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이 여기 핵심 유형 노트 있죠?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 몇 페이지냐? 13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어. 알겠죠? 뭐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봐봐. 여기서 이제 추인권이죠? 추인권을 봐봐. 추인권. 그럼 추인권은 뭐예요? 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이고 추인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일방적 의사표시이죠? 추인을 할 때는 누구의 동의가 필요 없다? 상대방 병에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의사표시. 말로 해야죠. 말로. 의사표시 말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봐봐. 여기는요. 확답을 안 했잖아요. 의사를 표시해야지 추인 확답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추인 거절로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의사를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럼 추인 거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의사표시는 어떻게 한다? 명시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럼 또 뭘 할 수 있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뭐다? 무권대리인이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가져와가지고 본인한테 줘. 그럼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으려면 돈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그 돈을 받아서 다른 땅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것을 뭐 한 것이다? 추인한 것이다. 이런 말. 그걸 묵시적 추인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고 이 일반적 의사표시는 뭐다? 단독행위죠. 그러면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조건을 붙일 수 없죠. 그런데 상대방이 뭐가 있으면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추인이 가능하죠. 됐죠? 그럼 지금 봐.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요. 봐.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일부 그 다음에 변경을 가한 추인 있죠? 변경한 추인은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가 있으면 상대방이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추인을 할 때는 어떻게 추인다? 의사표시하면 우리가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보통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있는 것이니까 재단법인이죠.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무권대리다. 무권대리다.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추인할 수 없다. 그래서 언제나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언제나 무효가 돼. 의사표시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추인은 무엇을 추인하냐? 추인은요 무권대리니까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로 추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무효는 3대 원칙.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언제까지나. 그러니까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즉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하거나 장기간 방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나 그다음에요 여기요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이를 제기한다. 그래서 이런 장기간 방치하거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않고 민사소송 않고 이를 제기하였다. 그래도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그래서 추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추인은 누구한테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추인은요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추인할 수 있고 병의 승계인 정한테 할 수 있다. 추인은요 누구한테 할 수 있다? 을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을에게 추인했을 때 어떻게 을에게 추인했다. 을에게 추인한 사실을 병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병이 알고 있다, 추인의 효력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지만 모르고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어버린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성결한테도 추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추인거절이죠. 추인거절. 추인거절권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다. 갑이를 데리고 앉았는데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병한테 등기를 해줬다. 그러다 나서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죠. 무권대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추인권이 있고 추인거절권이 있는데 추인을 하고 사망한다 유효, 추인을 거절하고 사망한다 무효예요. 그런데 추인도 하지 않고 추인거절도 하지 않고 사망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등기는 2월 1일이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것을 상속을 한다. 3월 1일 날 상속을 해. 상속을 해서 이 의뢰한 사람이 이 병 앞에 되어 있는 등기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한다거나 말소 청구, 말소를 청구한다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결국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일 수밖에 없다. 말소 청구 못하니까 병이 이것을 저한테 처분하죠. 저는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이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니까 을은 병에게요.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부당 이득 반환을 말 수 없어?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추인 거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 무권 대리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아마 책에도요 여러분요 잘 나와 있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한번 다 봤죠? 이건 다 어차피 다 해야 되니까 그냥 보고요. 자, 그러면 14번 한번 봐봐. 14번. 자, 무권 대리죠? 1번. 을의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갑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줄 것이고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 이 말이죠. 무권 대리 원칙적으로 무효죠? 2번.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에게는 효력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을과 병이 무권 대리니까요. 3번요.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 추인 이후에 확답을 제공했으나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동그라미 발가락 발신주의죠. 바라지 않는다. 첫 번째, 갑은 이를 마음과 모른다. 추인한 것을 본다. OX, X. 그러면 바라지 않는 경우는 추인 거절이죠. 써봐. 바라지 않는 경우 옆줄 웃고 추인 거절 이렇게요. 디귿인데 디귿. 추인 거절이죠. 그러니까 니은 봐봐. 니은. 병은 갑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인 거절 쓰고 옆줄 웃고 써.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 가로 열고 닫고 무권 대리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자, 4번은요. 갑이 병에게 추인 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죠. 누구한테? 병에게. 추인 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병은 갑에 대해 추인 여부 확답의 최고권을 가진다. 쳐냈죠? 추인 거절의 의사 줄거 봐. 확정정 무효. 거기다 써. 거기다 이러면 뭐라고 쓰냐면 여기 써. 봐봐. 여기 독립선 여기 봐봐. 추인 있죠? 추인하고 추인 거절하고 철회하고 이 세 가지는 상호 배타적이야. 상호 배타성. 상호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는 절대로 안 돼. 가치는. 그러니까 봐봐. 먼저 추인하면 추인 거절하고 철회를 못해. 철회를 먼저 하면 추인하고 추인 거절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추인하기 위해서는 철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철회하기 전까지. 처리하려면 추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추인하기 전까지. 그래서 철회는 언제냐? 추인하기 전까지. 추인은 철회하기 전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 번 확정되면 끝이야. 봐. 본인이 추인했죠? 추인하고 나서 추인 거절 못해. 상대방이 처리하고 나서 최고할 수 있어, 없어? 최고도 못해. 왜? 확정이 돼버리니까. 됐죠? 4번. 갑이 병에게 추인 거절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표시? 그럼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죠? 병은 갑에게 최고권을 가진다. OX, X. 5번요. 본인 갑의 추인권이죠? 기억. 갑이 을의 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OX, X. 여기 한번 봐봐. 추인권은 일방적 의사 표시예요. 일방적이니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단 말이죠. 말 하나하나 보면서 암기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갑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여기 변경. 우리는 일방적은 단독행위죠. 조건을 붙일 수 없죠. 그러니까 일부나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는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동의가 없다, 추인의 효력이 있다,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은요, 갑이 병에게 추인한 후에는, 갑이 병에게 추인하죠. 병은 매매 계약을 말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왜요? 추인, 아까 말했어. 봐봐, 추인하면 더 이상 뭐를 못해? 철회를 못해. 상호 배타성. 추인하면 철회 못해. 철회하면 뭐를 못해? 추인 거절을 못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미음, 리을. 병이 정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갑은 의뢰 대리인을 정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정을 누구 하냐? 상대방의 전득자. 상대방의 승계를 써봐.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해. 그 다음에 미음. 갑은 추인의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한다? 을, 대리인한테 할 수 있죠? 병에게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읍.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다. 을에게? 누구한테요?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죠? 그러면 대리인에게 추인했죠? 여기 봐봐.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 상대방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상대방이 알고 있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모른다, 주장할 수 없다.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숏.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병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알기 전까지 줄 것이고, 그래서 알기 전까지 뭘 한다? 대항 X. 대항 X. 그 다음에 미음 봐봐, 미음. 갑이 을에게 추인하죠? 갑은 그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 미음. 맨 끝에 계약 이행을 추인할 수 없다,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효력을 말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응. 갑이 을에게 추인 대리인 무권들에 대해서 즉시 이 일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한 사실이 있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6. 갑은 을병 사이에 매매 계약에 대해서 추인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갑은 을하고 병 사이에 매매 계약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영영, 지금 갑이 누구죠? 본인이죠. 그러니까 추인 거절은 누가 하는 거죠? 추인 거절은?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상대방이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추인은 본인하고 추인 거절권은 본인한테 있고 철회권은 상대방, 채권도 상대방이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7번. 병이 계약 당시 의뢰 대리권 없으면 알았다. 그럼 상대방이 누구다? 악이다. 봐봐. 상대방은 선일 때만 철회를 해. 악일 때는 채권으로만 해. 알겠죠? 그래서 뭐다? 갑의 추인 전이라도 매매 계약을 처리할 수 없다. 처리를 못해. 왜? 악인한테. 철회 동그라미 선이. 철회는 선인 경우만 해. 니은.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을에 대하여 계약을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OX, X 안 돼. 그래서 디귿 본인에게 채권권 행사할 수 있다. 본인에게 채권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8번. 병이 적법하게 계약을 뭘 했다? 병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했다 하더라도 갑은 계약을 추인하여 철회했죠? 확정적 무효. 그러면 철회했다? 그럼 확정적 무효죠?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그래서 추인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9번.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한다? 을은 자신의 선택 틀렸죠?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의 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10번. 갑이 추인을 거절하죠. 추인을 거절 줄고 확정적 무효죠. 그러면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죠? 이퀄 무권 대리인 책임이에요. 그런데 무권 대리인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을이 제한 능력자다. 거기다 피성년 후견인이다. 병은 을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미성년자니 뭐죠? 제한 능력자니까. 그 다음에 15번. 갑의 허락 없이 그의 아들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갑소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가치를 했죠? 그럼 이거 보면 되게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 옆에가 이렇게 많이 14, 15추가 21, 22, 25 그러냐면 이제 무권 대리가 나오면 꼭 하나의 지문씩이 꼭 나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추인 거절 제기를 봐야 되겠죠? 자, 추인 거절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이제 추인 거절이면 여기서 이제 무권 대리인요 본인을 추인했죠? 그래서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소유자가 되죠? 상대방이 저한테 처분하죠?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자가 되고, 그러면 이 을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을이요 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1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 무권대리죠? 무효이다. 2번요 갑이 추인하죠? 그러면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의무로 뭐한다? 부담하죠. 왜요? 갑이 추인해서 유효죠? 갑은 병에게 등기를 해야 되고요, 병은 갑에게 뭘 해야 돼?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유효니까. 추인하면 그러면 유효잖아요. 유효.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병은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 확답을 말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제거는서 서닥불문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을이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병은 일정 요건을 갖춘 후 을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죠? 이거는요 병은 그랬죠. 병은. 그리고 우리가 무권대리 책임은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이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선의의 병은 추인이 있기 전에, 알겠죠? 처리할 수 있다. 정확한 말이죠. 추인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추인이 있기 전에. 추인권과 추인거절권과 채권권은 상호 배타성이다. 그 다음에 8번 을은 갑의 지위에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한다. 계약의 무효를 주장 줄고 봐. 추인거절이다 말이야. 추인거절 이 말이. 예를 들면 무권대리는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을 상속해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를 주장한다는 말은 추인을 거절 이 말이죠. 7번 을이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을 해준 후 을이 갑을 뭘 한다? 단독 상속이다. 그렇게 됐어요. 을이 갑을 무슨 상속? 단독으로 상속을 해. 그러면 첫 번째 기억, 병명의 등기는 실정계 부합함으로 유효이다. 왜 그러죠? 옆줄 긋고. 왜 그런다? 추인 거절 X, 등기 말소 X다 이 말이죠. 상속을 해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죠. 그러니까 추인 거절 X, 말소 등기 X니까 을이 병이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죠. 2번 을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병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것 을은 소유자 중에서 병에 대하여 토지 점유율이란 부당이득 반환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리을 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한다. 만약 병이 동그라미 소유자 정에게 매도한다. 그래서 소유권을 해준 경우 말이 없네. 뭐 더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정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정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을은 본인 갑의 주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OX 추인을 거절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추인 거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됐죠? 여기까지가 무권대리.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